안녕하세요, 탐벌중학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가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사 계획과 안전한 조리 단원을 공부합니다. 오늘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족의 식사 계획을 공부하고, 두 번째로는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세 번째 조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식사 예절까지 알아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가족의 요구 및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 식사를 계획할 수 있다. 두 번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리할 수 있다입니다. 다들 교과서 준비됐나요? 교과서는 66페이지를 펼쳐보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호와 영양적 요구를 조사하여 식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 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 영양적인 요구,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또 이 가족을 위한 식사 메뉴는 어떤 메뉴인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올바른 식사 계획은 가족 구성원의 기호, 가족 구성원이 좋아하는 음식과 각자의 생애 주기에 맞는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능률적인 식사 준비가 필요하겠죠. 가족의 식사 준비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영양적인 측면, 또 기호적, 경제적, 능률적, 위생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봅니다. 어떤 음식을 계획을 하고 싶은지, 이 음식에 어떤 영양적인 측면이 있고, 이 음식의 기호, 맛과 향, 식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여서 계획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재료와 주방 기기 및 조리 도구 등을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리를 하는데, 이때 재료를 계량하고 다듬기 위해서 계량컵이나 계량 저울, 스푼 등이 필요하겠죠.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썰기 단계인데요. 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통썰기, 애호박을 전을 만들 때 주로 통썰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재료의 고유한 식감을 살리고 싶을 때는 통썰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반달썰기는 통썰기를 한 것의 반을 써는 방법인데요. 반달썰기는 주로 오이나 호박 같은 채소들을 무치거나 아니면 국을 끓일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은행잎 썰기는 반달 썰기를 또 반으로, 즉 통썰기의 4분의 1로 써는 방법인데요. 크기가 더 작아져서 은행잎 모양이 되는 방법이죠. 나박 썰기는 나박김치라고 하는 물김치 같은 음식에 들어가는 썰기 방법인데요. 주로 물을 썰 때 이렇게 나박썰기를 사용합니다. 팔무썰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깍두기 모양으로 써는 방법이죠. 어슷썰기는 고추나 각종 야채들을 어슷어슷한 모양으로 써는 것으로 그 재료가 더 표면에 국물이 많이 스며들 수가 있겠죠. 채썰기는 세로 모양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지기는 채를 썰고 그걸 또 잘게 다져서 우리가 최대한 씹는 맛이 적어지고 크기가 작게 생겨나는 모양이죠.
자, 다음은 가열을 하는 방법인데요. 가열을 하는 방법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조리는 생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조리로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먹어야 더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의 식감을 살릴 수도 있겠죠. 물을 이용한 가열 조리는 찌기, 데치기, 조리기, 끓이기가 있는데 찌기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찌는 방법이죠. 데치기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것이고 조리기는 오랫동안 물을 이용해서 간장이나 양념으로 조리는 방법이고 끓이기는 오랫동안 끓이는 방법이죠. 이렇게 물을 이용한 가열 조리는 영양소 파괴가 적어서 우리 한식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건강한 조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름을 이용한 가열 조리인데요. 기름을 둘러서 부치거나 튀기거나 볶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기름을 이용을 하면 더 우리 입에는 맛있지만 사실 영양소 파괴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고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서 최대한 기름은 자제를 하는 게 건강엔 좋겠죠. 자, 4번째로 불만 이용한 가열 조리 방법인데 불만 이용한 가열 조리는 물이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불로만 가열을 해서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열한 음식에 간을 맞추는 맛내기 단계인데 육수나 국물을 끓일 때 양념을 첨가할 때는 설탕, 소금, 식초의 순서로 맛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분자의 크기가 큰 설탕이 먼저 들어가야 나중에 분자의 크기가 작은 식초도 들어갈 수가 있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단계인데요. 남은 음식은 뚜껑이 있는 그릇에 옮겨 담고 냉장 보관을 합니다. 냉장고에 뚜껑을 덮지 않고 보관을 하게 되면 음식이 마를 수도 있고 냉장고에 있는 각종 세균이 침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닫거나 비닐봉지로 밀봉을 한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합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상할 수가 있겠죠. 세제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깨끗이 헹구어서 세제가 그릇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또 행주는 매일 삶거나 소독을 해서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런 행주에서 여러 가지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식사 예절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씹는 소리를 내거나 쩝쩝거리는 소리, 후루룩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재채기가 나면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해야 하는 건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예절이죠. 어른이 드신 후에 먹고 너무 음식을 뒤적뒤적 하거나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기보다는 다 함께 먹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다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 등교를 해서 안전한 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안전한 조리 포스터를 만들 거니까 한번 다들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다들 수고했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